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얼마 전 인터넷에 화제가 된 글입니다. 배달 음식을 주문했는데요. 배달 기사로부터 음식을 4층 엘리베이터 앞에 놔뒀다는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얼른 나가서 음식을 찾아봤지만 보이지 않았는데요. 배달 기사에게 전화를 거니까 엘리베이터에 음식만 올려보냈다는 어이없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네, 주문한 음식을 집 앞이 아닌 그냥 엘리베이터에 실어서 올려보낸 이 사연.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자, 코로나19로 배달 음식을 자주 시키게 되죠. 저희는 아직까지 이런 일은 없었는데요. 자, 주문자에게 어디까지 배달이 되어야 배달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자, 엘리베이터에 넣는 것만으로 배달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아도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자, 대법원에서도 이와 비슷한 판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배달시킨 고객과 음식 점주 사이에 이거는 이제 소유권의 문제로 법리를 해석한 판례가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본 것입니다. 이 음식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어떻게 봤냐면 이 음식물이 도착을 해서 그러니까 집 앞에 도착을 해서 손님이 음식을 시킨 사람이 이걸 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때 배달 음식의 소유권이 손님에게 넘어간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마 음식물이 분실했었던 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때까지는 그러니까 달라고 하기 전까지는 음식물의 소유권이 여전히 그러니까 배달 음식을 만든 가게의 소유권이니까 어디까지 배달을 해야지 그러니까 넘어가냐면 도착을 해서 내가 음식을 하는 데까지 봐야지 배달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판례에 비추어 보면. 그러면은 우리 지금 배달 기사분은 엘리베이터에 도착을 해서 사실은 저희 인터폰을 눌러서 배달을 완료했다. 그래서 손님이 이것을 확인을 하고 들여가는 그 순간 배달을 완료했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최소한 그 앞에 두고 가세요라는 것까지는 확인을 해야 배달을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음식에 대해서 누가 가져갔다거나 이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이 손님은 여기에 대해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네, 자 이렇게 사소한 거지만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김자연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자연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이혼 관련 사례를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김자연 변호사님도 이혼 상담 자주 하시죠? 네, 제일 많이 하는 상담이죠. 네. 네. 어떻습니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이혼할 때 이제 부부가 최종적으로 협의해야 될 사안이 많은데요. 이 중에서 어떤 협의가 가장 어렵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혼 여부에 대한 협의가 가장 어려울 것이고 이혼에 합의가 됐는데도 소송까지 오시는 분들은 재산분할 다툼이 가장 많은 게 사실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세 변화가 커서 누가 집을 가지냐부터 네. 시작해서 더 협의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또 이게 이제 협의를 했는데 갑자기 요새도 시세 변동이 네, 심하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도. 최초의 합의랑 전혀 다르게 네.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예. 그렇겠군요. 자, 오늘 준비된 사연 또 들어보고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남편과 불화를 겪다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지금까지 새 아이를 키우고 남편의 사업장에서 주말도 없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요. 이혼을 하려고 보니까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공장에는 버젓이 기계가 돌아가고 물건도 있는데 이런 건 가치를 매길 수 없다고 하고요. 공장은 남편이 회사를 차려서 보조 사업 지원금을 받아서 지은 것이라 처분도 못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남편은 채무가 더 많다고 큰소리치는 상황이네요. 남편은 틈만 나면 자동차를 바꾸고 돈도 잘 쓰고 다니는 것 같은데 저하고 나눌 재산만 없다는 것이 기가 막힙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혼을 하면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아니 틈만 나면 자동차를 바꾸고 돈을 잘 쓰는데
어떻게 남편 명의 재산이 하나도 없으실까요? 네, 이혼 사건 하다 보면 이런 경우 꽤 많습니다. 특히 남편이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만 상당한 재산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장기간 별거를 해서 이혼이 좀 예정되어 있으셨던 분들, 언젠간 이혼하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은 작정하고 본인 명의로는 재산을 아예 안 남겨두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연 보니까 20년 넘게 지금 네. 불화를 겪으셨다고 보니까 이 남편은 아마 좀 미리부터 네. 그런 생각을 좀 하셨던 것 같긴 네. 하네요. 그럼 이혼해서 재산 분할은 이제 부동산이나 예금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 재산 분할이 가능할까요? 이 사건의 아내분도 20년 넘게 세 자녀를 양육하셨고 남편의 사업장에서도 주말도 없이 일을 하셨다고 하니까 당연히 재산 분할을 예상을 하고 계셨을 텐데요. 이 사연을 보면 공장에 기계가 있고 물건도 있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 기계에 대해서 감정 신청을 해서 그 가액을 특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등록도 하기 때문에 이런 기계가 어떤 기계가 있는지 조회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물건, 상품의 경우에는 원가나 판매가를 알고 있다면 그 판매가에서 마진을 제외한 금액으로 시가를 주장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상품이 얼마 남았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회사의 장부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까? 회사의 장부를 보고도 알 수가 있고 이제 같이 이분은 일을 하셨다고 하시니까 좀 파악을 하셔야겠죠. 평소 네. 이제 재고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네. 그런 것도. 예. 아무래도 주변의 도움도 조금 네, 필요하시겠군요. 맞습니다. 자, 이 사연처럼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에 이제 그 법인 명의의 재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재산 분할합니까? 흔히들 법인은 재산 분할을 할 수가 없다. 네. 이렇게들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그게 오해는 아니고 이제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남편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막 적어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법인 명의 재산은 남편의 개인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분할 대상은 아닙니다. 대신에 이런 경우에는 남편이 가진 회사의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하시면 되시는데요. 그렇군요. 그 상장 회사라면 주식가액이 바로 특정이 되겠지만 비상장 주식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때는 법원을 통해서 세무사에 해당 법인의 재무제표나 법인세 신고자료 이런 것들을 조회를 해서 이를 토대로 주식가치에 대해서 시가감정을 신청하셔서 그 회사의 총 주식가치가 얼마인지 그럼 남편 주식수의 가치는 얼마인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아내분의 기여도에 해당하는 비율을 재산 분할로 청구를 하시면 되시고 나는 돈으로 받기가 싫다. 이 회사는 정말 앞으로 클 회사다. 회사 가치가 기대된다 이러신 경우에는 주식으로 분할해달라고 청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를 하면 법인 대상 자체가 분할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네. 남편이 가지고 있는 이제 주식이 네. 그것이 재산이 되어서 그걸로 분할이 되는 것이고 네, 평가만 할 수 있다면 평가를 하실 수 해서 있는 하는 거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원칙은 현금이지만 네. 예외적으로 주식 자체를 분할이 되는 것도 가능하다. 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어떻습니까? 남편이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에 그 회사에 퇴직금도 있지 않나요? 보통은 이제 남편이 직장인인 경우에만 퇴직금을 조회하시고 하는데 네. 남편이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 꼭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고 그리고 남편이 회사에 빌려준 돈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수금 채권 같은 경우도 꼭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사연 같은 경우에 남편이 이제 워낙 지금 남아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시니까 네. 이 부분이라도 네. 어떻게 있는 건 아닌지 네. 이걸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 이 밖에도 다른 좀 특이한 재산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저희가 했었던 사건들 중에는 요트나 선박 그리고 어업권 그리고 택시 면허 그리고 택배 운수 관련해서 번호판 영업권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시세 자료를 찾아서 입증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또 20개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임야 가치만 주장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감정 신청을 하면 감정인이 그 현장에 가서 그 나무의 개수도 다 세고 그쵸. 그 종류도 다 확인하고 그 시가를 평가를 합니다. 묘목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예전에 악기상 하시는 분도 있었었는데 그때 영업권 감정할 때는 재고도 전부 파악하고 악기마다 가격을 다 매겨서 상당한 금액을 특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것 자체가 재산이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그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빠져나가는 네. 것을 잘
그 감시하고 그 네. 개수를 세워놓고 네. 이런 부분도 조금 필요하기는 하죠. 부동산 예금 이것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미리 이제 이런 부분에 특별한 뭐 우리는 재산이 있다면은 미리 이제 변호사님과 상담을 해서 네. 예,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하긴 하겠군요. 자, 식당이나 약국, 병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 식당이나 약국, 병원도 임대차 보증금만 분할 대상으로 넣기는 조금 억울하시죠. 그래서 대부분은 권리금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매출금을 매출 자료를 완벽하게 파악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과거보다는 현금 거래가 많이 줄어서 신용카드 매출 자료를 파악하실 수가 있고요. 약국이나 병원은 처방전 처리 건수 같은 경우도 이 권리금 산정에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세무서에 신고한 매출 자료 이런 것만 갖고 하실 게 아니라 내가 확보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료를 모으셔서 감정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고 거래 사례나 유리한 시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좀 주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게요. 네. 네, 이 처방전이 몇 개 있느냐, 네. 네, 이걸 좀 확보하는 게 조금 네. 필요하겠군요. 최근에 이제 SK그룹 네. 최태원 회장과 노세영 관장 사건에서 미술품 감정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고가의 사실은 이제 재산 분할 대상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떻게 재산 분할이 될까요? 전망을 좀 해주시죠. 이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고가 엄청나게 유명한 그림이나 고가의 미술품이 있을 것이라서 아마 시세에 대해서 일치 진술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당연히 감정 진행을 할 것 같은데요. 요즘은 미술품 감정과 관련해서도 감정인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갤러리 같은 곳에서 거래 증빙을 다 남기고 있어서 아마 거래가액에 대한 증빙도 확보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노세영 관장님이 갤러리 운영을 네, 하셨으니까 하셨으니까. 갤러리 내 것들은 네. 아마 이제 명확할 것 같고요. 네, 이분들은 그러신데 실제 사례에서는 이 고가의 미술품이 있었다, 이게 금이 있었다, 미술금이 있었다 이렇게 아무리 주장을 해도 아니다 없다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해버리면 네. 오히려 입증을 못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 물건이 실제 하였는지를 입증하는 경우 그것이 더 관건입니다. 네. 그 이제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가 그러니까 사실 절차 자체가 완전히 투명하지 못하니까 요새 이제 양도세를 많이 내기 때문에 좀 그래도 투명한 부분이 있지만 그게 좀 어려움이 있네요. 그래서 오늘 이름 여러 가지 것들 그래도 재산 분할에 대해서 많이 조금 다양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또 나와서 변호사님 자세한 상담 또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엄정화의 숨은 그림 찾기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